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지에 계신 분들 만나 뵙고 강의를 진행할 때마다 정말 존경한다,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곤 해요. 왜냐하면 한 직장에서 거의 정년까지 쭉 근무하시잖아요. 그게 이 조직에 속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전 관성이라고 말씀드려요. 익숙하게 계속 하니까 너무 익숙해진 거야. 매일 일찍 출근하고 뭐 일과 처리하고 야근도 하면서 퇴근하고 계속 이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지,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을 좀 봤죠. 그런데 저처럼 사기업을 주로 다닌 사람들은요, 회사 다니기 좀 빡세다 그러면 그만둬요. 특히 저는 광고 마케팅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더 짧습니다. 전 제일 오래 일한 회사가 5년밖에 안 돼요. 3년 단위로 이직을 했어요. 물론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커리어 패스를 위해서 한 그런 선택도 있었지만, 이 직장 내에 그런 어떤 업무적 어려움이나 어떤 목표성 말고도 이직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명하고 대표적인 요소라서 이 학계에서도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직장 내에 내가 직장을 다니기 참 곤란할 만큼 어떤 그런 스트레스 요소가 되는 그 어려움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떤 거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좀 순화하신 말씀 같고,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 때문에? 어느 조직이나 있어요. 또라이. 이거 실제로 다루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조직에 항상 있는 또라이. 또라이. 내 관점하고 안 맞는 또라이. 그게 상사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상사면 뭐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부하 직원이면 일도 못 주겠고 나는 일은 더 맞아주고 미쳐버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여러분도 이미 겪어보셨겠습니다만, 이 소위 또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조직 떠난다고 없나요? 있나요? 있죠. 네, 안타깝게도 어느 조직이든 또라이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사기업 출신들은 난 더 이상, 특히 저는 마케팅 대행업을 좀 하다 보니까 고객사 일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담당자가 또라이면 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아주 대놓고 저희끼리 있으니까 이 엿먹으라는 듯이 금요일 저녁에 퇴근할 때 딱 메일 하나 보내고 월요일 아침까지 주세요. 이런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인간들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내일 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직을 하죠. 그럼 거기도 또라이가 있고, 심지어 부하 직원이 또라이일 때가 있고, 그래 나 이런 삶을 다 청산하고 또라이가 없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자영업을 했어. 자영업을 시작하면 누가 또라이가 올까요? 고객이 또라이가 옵니다. 고객이 또라이가 옵니다. 이게 미쳐버릴 일이죠. 그래서 나는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마치 저기 산속에 있는 우리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동물로 돌아가봤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 또라이 문제는 언제나 항상 있더라고요. 심지어 내 자식이 또라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감내하고서라도 계속해서 다니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 공직자분들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으로 38년을 근무하셨어요. 전투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일을 하시고 이제 경정으로 퇴임을 하셨죠. 퇴임을 하는데 퇴임식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의 동료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다. 정상적인 경로로 저렇게 끝까지 근무해서 퇴임식까지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다. 대부분 중간에 징계나 불미스러운 일로 퇴임식조차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근데 자네 아버지는 끝까지 가신 거다. 정말 인덕이 좋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저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끈기 있게 계속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이 기회를 빌어서 자신이 그래도 이 조직에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버티고 왔을 수 있었던 그 자신의 힘에 대해서 한 번쯤 자축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에도 꼭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이런 조직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강의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일찍 도착해서 책을 이렇게 보고 해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미술사 이야기라는 책이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책 굉장히 쉽게 돼 있고 재밌어요. 꼭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의 좋은 점이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글자가 커요. 그림도 많아요. 그래서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이권인 로마 편을 보면서 그때 로마 역사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거든요. 작가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로마 제국이 흥할 수 있었던 건 그 넓은 제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깔았던 도로, 그리고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상하수도, 그리고 뭐 사우나, 놀이시설, 이런 관계시설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엔지니어, 즉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래전에도 여러분들과 같은 직업인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있잖아요. 유서 깊은 직업인 거죠. 여러분 덕분에 송파구가, 그리고 송파구 시민분들이 굉장히 즐겁고 안락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꼭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